28일 오전 7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거장이자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선사했던 고 전유성님의 연결식과 발인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 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고인의 생전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결식장은 비록 차분했지만 고인이 남긴 빛나는 발자취와 따뜻한 추억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연결식과 발인식을 마친 후 고인의 운구 행렬은 비통함 속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는 KBS 일대에서 특별한 노제가 치러지며 고인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가 남긴 족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노제는 고인이 1999년 첫 방송부터 원년 멤버로 활약하며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의 새 지평을 열었던 KBS의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의 녹화 세트장이 있는 KBS 공개홀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뜨거운 논의가 오갔던 아이디어 회의실인 연구동 등을 찾아 고인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고인의 영정은 그가 가장 빛났던 공간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영원한 안식에 들기 전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날 연결식은 후배 코미디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이 담긴 진행으로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재치와 깊이를 겸비한 개그맨 박준영 씨가 맡아 매끄럽게 이끌었으며 그의 차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연결식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개식과 폐식은 현재 한국코미디언협회장이자 이번 장례의 장의위원장을 맡은 김학래 씨가 나서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통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학래 씨는 선배로서 또 동료로서 고인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에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인을 향한 간절한 기도 묵사는 오랫동안 고인과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표인봉 씨가 맡아 고인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기원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발자취와 대한민국 코미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는 양력보고는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최양락 씨가 담당했습니다. 그는 고인의 삶을 되짚으며 참석자들에게 고인이 남긴 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와 추도사는 이홍열 씨와 김신영 씨가 각각 낭독하며 슬픔 속에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이홍열 씨는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렸고, 김신영 씨는 후배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인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신영 씨는 고인의 도전 정신과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를 언급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인의 연결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돌아보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연결식과 발인식에는 고인과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동반했습니다. 고 전유성님의 외동딸이 상주를 맡아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며 그의 빈자리를 실감했고 동료애와 슬픔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고 전유성 님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 협회 회장인 김학래 씨는 아내 임미숙 씨와 함께 빈소를 지키며 모든 조문객들을 정성껏 맞이했고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고인의 가는 길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학래 임미숙 부부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줬던 후배, 사랑을 본받아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근조화한 행렬 또한 끊이지 않아 고인이 남긴 폭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도 고 전유성님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고 전유성님은 단순히 코미디언을 넘어
대한민국 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을 불어넣은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기발한 상상력과 끊임없는 실험 정신은 후배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고, 방송 콘텐츠의 지평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인의 장지는 고향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입니다. 이제 고 전유성님은 모든 속세의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웃음과 따뜻한 예술로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의 열정과 재능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그계의 큰별 전유성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향년 76세 폐기흉으로 전북대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상주는 딸 전재비 씨가 맡았습니다. 빈소 안은 추모객들로 가득했고, 조문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함께했던 동료들은 이번만큼은 웃음을 꺼냈습니다. 이홍렬과 최양락은 상주 역할을 자청해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평생 농담과 재치로 분위기를 이끌던 이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깊은 침묵 속에서 후배와 동료들의 마지막 인사를 지켜봤습니다. 근조화환을 보낸 이들의 이름을 바라보던 이용렬은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재석, 김준호, 김지민, 이마룡, 이윤석 등 수많은 후배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에도 박미선은 남편 이봉원과 함께 추모에 나섰습니다. 박미선의 근조화환은 빈소에 있던 이들의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우 박중훈은 형님 같은 존재였다며 담담히 고인을 떠올렸습니다. 최양락 역시 전유성은 스승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진미령의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도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18년을 함께했고, 결별 이후에도 인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인연을 맺은 날부터 세어보면 32년의 시간, 진미령은 끝내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후배 조세호는 SNS를 통해 교수님의 제자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전유성은 예원예술대학교 코미디 연기학과 학과장을 맡으며 조세호와 사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조세호의 결혼식에서는 주례로 나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빌딩을 사면 1층에 조세호 극장을 세워라. 후배들을 키워라. 그 말은 웃음을 주면서도 후배들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인물 역시 전유성이었습니다. 낯설던 단어는 이제 가장 익숙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코미디 극단 코미디 시장을 운영하며 신봉선, 박희순, 김대범 등 수많은 후배를 길러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은 아이돌을 전유성에게 보내 개그 특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희철, 이특, 신동이 그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전유성의 개그는 무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 뱅크로 불렸습니다. 막히면 전유성을 찾아가라는 말이 업계에서 통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넘쳤고 후배들은 그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긴 무대와 말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연예인의 꿈은 무대에 있어야 한다. 그가 남긴 당부는 오늘도 후배들의 가슴 속에 울립니다. 떠났지만 개그계는 여전히 전유성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있어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코미디의 한 시대를 상징했던 개그계 대부 전유성이 지난 25일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유의 재치와 아이디어로 무대를 혁신했던 그는 마지막까지도 후배들의 길잡이로 기억됩니다.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에 따르면 전유성은 폐기흉 증세가 악화해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거 폐렴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기흉으로 인해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생전 연명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지인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건강 이상은 이미 세간의 우려를 모았습니다. SNS에 공개된 야윈 모습으로 팬들의 걱정이 이어졌고, 지난달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향한 열정만큼은 끝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전유성은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연출과를 졸업한 뒤 방송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초기에는 원고를 쓰는 작가로 활동했지만
곧 직접 무대에 서며 입담과 기질을 선보였습니다. 신인 발굴과 지원에 앞장섰고 때로는 사비를 들여 꿈을 이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최양락, 이윤석뿐 아니라 김신영, 황현희, 김민경 등 많은 개그맨이 그의 격려와 지지를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유성은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연과 축제, 기획과 언어 발명까지 코미디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한국 대중문화 속 깊은 골격으로 자리했습니다. 전유성은 무대를 떠났지만 한국 코미디사에서 그의 목소리와 궤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웃음을 미래로 이어주는 다리를 남기고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28일 오전 6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전유성의 연결식과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일대에서 노제가 치러졌습니다. 고인이 1999년 방송을 시작한 KBS 개그 콘서트의 원년 멤버인 만큼 녹화장인 KBS 공개홀과 아이디어 회의실인 연구동 등도 찾았습니다. 오늘 연결식의 진행을 위해 후배들이 나섰습니다. 박준영이 전체적인 진행을 하는 가운데 개식, 폐식은 한국코미디언협회장이자 장의위원장인 김학래가 나섰습니다. 기도 목사는 표인봉, 고인의 양력 보고는 최양락, 조사와 추도사는 이홍렬, 김신영이 맡았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후 발인이 진행되었고 운구 행렬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노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 전유성이 원년 멤버로 활약하던 개그 콘서트의 녹화, 세트장, 아이디어 회의실인 연구동 등을 찾았습니다. 장지는 고인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입니다. 코미디언 김태규는 개그맨이란 직업을 세상에 선물해 주신 고마운 선배님이라며 신인 시절 대학로 소극장 공연 중 객석에 앉아 계시던 선배님을 발견했던 게 첫 만남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공연 끝나고 하셨던 재밌다 그 한마디가 힘들었던 시기를 신나게 버텨내고 내 개그에 나름대로 확신이 들게 해주셨다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나도 남은 인생 행복한 웃음 전하는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진정한 개그맨 일기 전유성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김숙도 그동안 감사했다. 최고의 선배님이자 진정한 어른이셨다며 평생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닮아가며 살겠다.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애도했습니다. 김혜선은 첫 만남인데도 후배라고 맛있게 먹고 가라며 계산해주고 가셨다. 그 다음 해에도 마주치면 꼭 뭔가 사주셨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다며 남편이 한국 생활하면서 아는 분이 돌아가신 건 처음이었다. 무조건 바빠도 얼굴 보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 음식에도 선배님의 따뜻함이 가득히 묻어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추모했습니다. 애제자 김신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로 스승을 배웅했습니다. 김신영은 지난 23일부터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병상에 누운 전유성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개그우먼 이경실은 후배 김신영이 가족과 함께 병실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간호했다고 전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신영과 전유성의 인연은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시절 스승과 제자로 만나 졸업 후에도 그는 늘 전유성 곁에 남았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전유성의 조언은 김신영에게 길잡이가 됐습니다. 특히 2022년 공개된 한 일화는 여전히 회자됩니다. 공황장애와 다이어트로 힘들어하던 김신영이 저 한물 갔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전유성은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된다. 넌 보물이 될 거다. 두고 봐라는 말은 지금까지 김신영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스승과 제자를 넘어 가족 같은 인연으로 이어진 두 사람. 김신영의 눈물은 그 무게를 말해줍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개그계의 큰 기둥이 무너졌다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전유성이 남긴 말과 행보는 결국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숙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유성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코미디 최고의 선배님이자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평생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김숙은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조세호는 교수님의 후배일 수 있어서 제자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추모했습니다.
그는 세호야 어디니?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시던 교수님의 전화가 유독 생각나는 날이라며 누구보다 일에 대한 고민이 앞섰을 때 둘 중 하나야. 하든가 말든가 그냥 해라.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맴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잘 지내라고 전해주신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며 함께 보내주셨던 그 시간들 잊지 않고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겠다. 그저 평안한 곳에서 우리 교수님 편히 쉬어주세요 라고 애도했습니다. 배우 김규리는 소식을 접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전유성 선생님과는 TBS 김규리의 퐁당퐁당 라디오 때 인연이 있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청취자들 고민 상담도 해주시면서 세상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김규리는 우리에게 늘 유쾌한 웃음을 주셨던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최유라도 아저씨,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추모했습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툭 전화해서는 별일 없지? 애들도 잘 있지? 고양이들도 잘 있니? 알았어. 툭 느닷없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너무도 시리게 그리울 것 같아요. 라며 고맙습니다. 영원히 못 잊을 나의 아저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개그맨 윤석주는 전유성 선배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는 글의 추모글을 통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그는 200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선배님과는 25년간 거의 접점이 없었다. 그냥 방송국에서 두어 번 스친 게 전부였다며 그런데 작년 아침 7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고인과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전유성은 윤석주에게 야, 나 전유성이야. 너 유튜브 재밌더라. 나 그거 보는 재미로 산다며 제주 산다며 주소 보내. 너 보러 갈게라고 한 뒤 실제로 윤석주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주는 무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한 전유성이 대화 말미에 빨리 몸 나와서 티베트 가서 술 먹을 거야 라고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전유성은 몇 차례 제주도를 방문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로 개그 아이디어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윤석주는 내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개그맨은 사람들이 안 웃으면 입을 찢어버려야 해. 끝까지 웃겨야 한다를 전한 뒤 선배님, 그 정신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애도했습니다. 최양락은 비통한 심정이다 라고 말문을 연 후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다. 내 자랑도 아니고 얘기하자면 딸 제비 사위통에 전화 연결했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네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케줄 끝나자마자 갔다. 혼수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몸은 그렇다 누가 봐도 심각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하시더라 의아하게라며 마지막까지도 후배 최양락한테 아픈 내색을 안 하시고 유머를 던지시더라 하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라며 결국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난 곧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도 태연하시더라라며 최양락의 아내인 개그우먼 팽현숙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도 농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유성은 두 사람을 연결해 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조문을 온 심영래는 고인에 대해 친형 같은 분이다. 집안 식구들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한 분이라며 요즘 76살이면 이른 나이인데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어제 비보를 듣고 방송을 못하겠더라.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항래 형님이 전유성이 산소호흡기 할 때까지만 해도 농담을 했다는 기사를 보며 방송을 했는데 비보를 접하고 못하겠더라. 먹먹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도 건강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 형님은 좋은데 가실 것이다라며 내가 KBS에서 지나가는데 형님이 형네야 2만 원만 줘봐라 하더라. 왜요? 그랬더니 쓰게 이러셨던 분이다. 그런 개그가 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라고 고인과의 일화를 회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좋은데 가셨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술 좀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전하며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상철은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서 인연이 있었던 전유성의 빈소를 오랜 시간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상철은 전유성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번 뵀다라며 소탈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일찍 가신 게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로 전유성 선배님, 생전에 우리 대한가수협회를 위해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별세하셔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영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선배를 기리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유재석과 지석진이 함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유재석과 지석진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빈소를 찾았습니다. 1호 개그맨으로 개척자 역할을 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5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빈소에 머물며 선후배들과 고인을 추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를 떠날 때도 선배를 잘 보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장례 지도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서 깊은 예우가 드러났습니다. 코미디언 권진영은 지난 26일 개인 계정에 2019년 함께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늘 유쾌하시고 정정하시던 한국 코미디의 큰별 전유성 선배님. 웃음과 감동을 남기고 떠나신 길을 깊이 추모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2019년 박미선, 김성은, 권진영의 여탕쇼 공연장을 찾아 출연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전유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 전유성은 마르지 않고 건장한 모습으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합니다. 그 옆에는 최근 유방암 투병 사실이 알려진 박미선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서 있어 추억의 순간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개그맨고 전유성의 별세 소식에 사실혼 관계였던 가수 진미령이 조문 대신 근조화환만을 보낸 이유가 전해졌습니다. 빈소에는 많은 근조화환도 놓였는데 진미령의 것도 있었습니다. 진미령이 보낸 근조화환에는 가수 진미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문구가 쓰였습니다. 진미령은 전유성과 1993년 결혼했지만 2011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유성의 별세로 진미령의 조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진미령은 현재 일정을 위해 해외에서 머무르는 중이라 예정된 일정 때문에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전유성의 비보를 듣고 근조화환을 보내고 지인을 통해 유족에게 조의금을 전달하며 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프 이연복은 늘 즐거운 시간을 같이 했던 전유성 형님. 매년 찾아뵙고 맛있는 것 먹고 쉬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시고 산소호흡기 하신 채로 같이 마지막 식사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와중에도 개그를 계속 하시던 형님 모습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연복은 형님 편안하게 영면하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라며 먹먹한 그리움을 표했습니다. 생전 전유성과 각별했던 후배 김영철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책 3권을 사주셨던 분이라며 작년에 찾아뵙긴 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든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울먹였습니다. 방송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개그계의 큰별 전유성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생전에도 특유의 재치와 강인한 정신으로 병상에서도 후배들을 웃게 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도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고 말하며 담담히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였습니다. 무대를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꼈던 개그계의 큰별 전유성. 그의 빈자리는 너무도 크지만 남겨진 웃음과 가르침은 오랫동안 한국 코미디의 역사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